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을 켠 우리 양시장이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네. 미국의 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이 나와주면서 그에 따른 또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증시 자체, 국내 증시 자체가 자체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미증시나 또 이제 글로벌 증시 거기에다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까지 이제 문제점까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오늘까지도 국내 증시가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2% 넘게 또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2월 들어서 시장 흐름이 좀 굉장히 좋지 못하고 있고 다만은 그동안 이제 12월부터 또 11월, 또 12월, 1월 계속해서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로라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자체가 항상 이제 급격하게 상승과 급격한 하락은 증시에 항상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투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그리고 증시 예탁 자금 자체도 지금 10조 이상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강하게 예전처럼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강한 매수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시장에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미 모멘텀도 충분히 시장에 선 반영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짜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아니면 추가 부양책을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또 미국의 슈퍼 부양책이 이제 발의가 됐을 때는 좀 더 시장에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시장에 좀 이런 흐름들 또 그리고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3월 또 상패 시즌을 앞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또 성장주들은 또 큰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워낙에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큰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오늘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확진자 추이도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실적 뒷받침되고 그리고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을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요.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들에만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한 방향을 맞추려기보다는 종목별로 집중하면서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고 종목에 집중해서 확실하게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잘 갔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실적이 뒷받쳐주는 개별주들에게는 기회의 장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100% 가운데요. 네, 꽉 채워주셨습니다. 100% 기록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전부 다 맞추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랭크가 됐을지 10위까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 계속해서 1위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철강주 계속해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죠. 철강주 2위 차지했고요. 코로나19가 오늘은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소비주, 유통주 오늘 주목받았죠. 면세점과 호텔관광 4위, 5위에 연달아서 랭크가 되어 있고요. 또 국내 증시는 미비하지만 그에 따라서 보험주와 은행주는 더 떠오르고 있습니다. 6위, 7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주목받은 종목 8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가상화폐와 희비가 오늘 엇갈린 테마죠. 바로 디지털 화폐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뜨겁게 주목받은 테마였습니다. 10위는 지분 매각이 오늘 이름을 올렸네요.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까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1위는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포스코 강파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오늘도 급등하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젠 3거래일 연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나 급락하면서 좀 아쉬움을 산 종목이었고요. 신세계 5.38%나 상승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8%대 급등 보여줬고요. 흥국화재 오늘 10% 넘는 급등도 보였는데요. 종가는 5%대 상승했습니다.
KB금융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한농화성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뜨겁게 주목받았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네트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보여줬던 디지털 화폐 관련주였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다양한 러브콜을 받으면서 주목받았죠. 상한가 안착하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입니다.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셧다운된 바 있죠. 재가동에 힘을 쓰고는 있지만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일단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지금 한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10년 만에 대규모 강진이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 대표 종목으로서 오늘 약간은 좀 비교적 시장 대비 안정적인 모습 보였지만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강한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10만 전자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96,80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시장 여파로 또 그리고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조금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같이 시장과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제가 고 의견을 드렸고요. 뭐 중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최근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끝마쳐 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 안에서 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인텔과 손잡고 또 차량용 반도체 5나노급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개발을 참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같이 작용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메모리 업황 자체가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까지 뒷받침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삼성전자는 이미 좀 과열권으로 11월부터 이제 1월 초까지 계속해서 급등 랠리가 이어지다가 최근에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같이 좀 조정이 나왔다. 다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8만 원대 박스권에 갇힌 지 좀 됐죠. 가격 조정이 좀 끝마쳐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경기 회복이 일어났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당장 내일은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3위에 자리한 시젠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3거래일 연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린 주범이기도 한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였나요? 네, 시젠을 한번 스톱 의견을 드렸었는데 또다시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분식 회계가 적발되면서 그에 따라서 한 차례 제가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종목들이 앞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에는 제한적인 요소도 있고요. 이미 진단키트 자체가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젠이 예전만큼의 큰 상승이 나오기엔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미 바닥 대비 10배 이상 급등이 나왔고 이미 펀더멘털이나 모멘텀 부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선 반영됐던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과열권에 진입했던 종목이 오히려 그 거품이 꺼지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분식 회계 문제까지 나와줬고 당연히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앞으로 뭐 아무리 코로나가 장기화 현상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그 매출이 달성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를 만드는 웬만한 제약회사들은 또 진단키트나 진단 시약을 다 개발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즌이 예전의 그 영광을 찾으려면 상당 시간 걸릴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스탑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 또 확진자 추이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에 또 백신도 다시 이제 공급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시즌에 어떤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의 가대난폭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계속해서 좀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스탑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입지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고도 제시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스탑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4위를 차지한 신세계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백신 접종에 따라서 소비 회복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뭐 신세계의 어떤 자체만의 어떤 호재로 좀 급등이 나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소비주들이 오늘 좀 상승이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불안했던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4차 유행이라는 어떤 우려감, 4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은 오히려 지금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이 되고요. 27일에는 이제 화이자 백신이 공급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이 공급이 됐을 때는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고 그렇죠. 올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일단락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어느 정도 확산이 조금 이제 자제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오늘 뭐 여행, 항공, 또 그리고 호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어느 정도 4분기부터는 신세계에서 이제 수익성 위주로 이제 경영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1분기에 현재 지금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매출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실적 턴 어라운드도 기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백신이 빠르게 공급이 돼서 어떤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겼을 때는 더욱더 매출은 폭발적인 소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복 소비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이제 조금 더 종식이 됐을 때는 또 그에 따른 기대감도 계속 작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코로나 여파로 큰 상승이 나왔고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또 올해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작년만큼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올해 연말 정도 정부에서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종식을 이제 목표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작용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신세계는 당분간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이 공급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리고 2분기까지의 실적도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고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8위를 차지한 한농화성입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대량 합성 기술을 개발해냈죠. 국책과제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인 이 한농화석이 그에 대해서 수혜를 입었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한농화성도 마찬가지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래차 관련 종목들, 또 자동차,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찍이 조금 조정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다가 지난번에 현대차와 또 애플과 협상 무산 소식이 나와주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현대의 eGMP 3차 공급사로 SK이노베이션도 선정이 됐지만은 중국의 CATL이 대량의 물량들을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와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 따라서 시장 또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겹치면서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한농화성에서 또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국책과제 선정 업체이기도 합니다.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국책과제 선정 업체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연구 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대량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을 필두로 다시 한번 그동안 좀 시장 대비 약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또 미래차 전반적인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올해 상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차 섹터와 또 컨텐츠 섹터 그리고 또 엔터 섹터가 시장의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한농화성의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또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또 자율주행 또 그리고 미래차 전반적인 섹터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요. 한농화성도 당분간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자체 시장 여파로 인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농화성의 이슈가 그 섹터를 조금이나마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요. 이번 이슈가 혹시 테마성 재료는 아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테마성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네.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국제과제 선정 업체이기도 하고 이번에 네. 대량 합성 기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대량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어떤 테마성이라보다는 어떤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에 오늘 좀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던 그 이유는 최근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래차 전반적으로 좀 조정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호재가 나오면서 좀 강한 상승 탄력이 붙었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농화성을 필두로 전반적인 미래차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오늘 또한 4시 넘어서 이제 현대의 이제 이 GMP를 플랫폼으로 한 아이오닉 5도 이제 오늘 그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미래차, 미래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또 전기차, 친환경차 부분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거의 지금 4위, 5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대, 기아차가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그리고 또 삼성도 뿐만 아니고 LG도 마찬가지고 계속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투자를 새로운 먹거리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제2의 반도체로서 새롭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꾸준한 섹터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미래차 섹터는 어떤 테마로 보시기보다는 하나의 산업과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닉 5도 4시에 출시가 되고 또 이번 이슈가 오히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맨 마지막에 위치한 키네마스터입니다. 최근 매각 과정을 진행 중인 키네마스터가 해외 투자사 수십 곳에서 러브콜을 받으면서 또 네이버도 인수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또 있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상한가 보여줬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키네마스터도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같이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계속해서 인수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네이버까지도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일단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그 어플이 지금 세계에서 5번째로 이제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다섯 번째로 많고요. 그래서 그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까지도 인수전에 가담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기대감이 더욱더 작용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또 1인 방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동영상 편집에 대한 어떤 기대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당분간은 그 키네마스터의 어떤 인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히려 당분간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주셨을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뚜렷한 빨간불을 켜주셨는데요. 이들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요. 가장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네트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제히 급락이 나오면서 그거의 반사이익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한네트가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했는데요. 상승폭을 좀 반납했기 때문에 한네트는 우리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꾸준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제가 낮방송 달릴까 말까를 코너를 통해서도 한네트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끌었던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 과열권이다라고 이제 우려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좀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우리나라도 미국도 디지털 화폐를 조속히 좀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디지털 화폐가 중국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이제 기초통화로 선점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한 모습을 보였고 올해 어느 정도 이제 베타 버전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G7 국가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나마 보수적이었던 일본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화폐라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자산의 가치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로보다는 어떤 주식처럼 어떤 자산의 가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지금 제니 옐런
이재원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제 디지털 화폐 쪽에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미중 간의 신화폐 전쟁이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네트 같은 경우는요, 키오스크 대표 종목이고요. 그리고 자동 현금화 지급기, ATM기를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직접적인 디지털 화폐와 연관이 없지만 뭐 가상화폐든 디지털 화폐든 그걸 인출할 수 있는 ATM기를 납품하고 있고 테마성으로 같이 묶여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얘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정부 정책으로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네트는 이제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한네트 말씀드렸었고요. 목표가랑 매수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오늘 11,000원까지 갔었는데요. 12,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14,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2차 매수가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9,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9,000원 라인 때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연준도 디지털 화폐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주시면서 오늘 베스트 종목 한네트 꼽아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오늘 준비돼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2월은 항상 기회의장이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지금 벌써 2월 달에 지금 18 종목이 연속으로 수익이 나면서 187%의 누적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월 달은 좀 기회장이고요. 돈을 못 벌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종목의 매수가 강하게 쏠리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장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을 수익 실현했고요. 내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엠베인골드 사이트에서 4시 10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4시 10분에 엠베인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곧 10분입니다. 4시 10분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